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3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살펴보면 이번 주에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가 하루씩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왔던 소식이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에 찬성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뭐 안전장치 등을 포함해서 자, 수정 합의안이 일단 나왔는데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을 시켰고요. 자, 거기에 그 다음날 영국 의회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거부에 대한 표결을 했는데 자, 이거는 찬성이 나오면서 결국에 노딜 브렉시트 또한 거부됐습니다. 자, 여기에 그 다음날 또 투표를 했죠. 뭐 하루씩 매일매일 영국 의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자, 브렉시트 연기 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요거는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EU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EU는 만장일치, EU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고 마크롱 대통령 등이 뭐 연기는 없다 등을 얘기하고 있어서 브렉시트안이 실제로 연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렉시트 이슈 지금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자, 브렉시트 2차 국민 투표를 다시 하자라는 것도 결국 표결을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수정 합의안 거절했고요. 노딜 브렉시트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일단 브렉시트를 좀 협상을 더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자라고 영국 의회에서 이제 찬성이 되었는데 요거는 EU의 결정이 필요하고요. 자, 국민 투표를 다시 하는 일은 없다. 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자, 브렉시트 이제 3월 말까지 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론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EU 국가들이 찬성을 해줄지를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2월 고용지표 나왔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부진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만 명 늘어나는데 그쳤고요. 자, 예상보다 훨씬 낮은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좀 불안한 모습도 보였으나 뭐 증시나 이런 데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고요. 백악관에서도 뭐 들쭉날쭉 할 수 있다라는 입장 발표했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특히 테마주들 이번에 조금 방향성 다르게 나오게 한 것이 북한 이슈 있었죠. 자, 미북 정상회담 취소되면서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 준비한다라는 소식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경협주 다시 한번 급락하고 반면에 방산주들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설마 비핵화 협상 중단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지만 자, 협상이 최근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주죠. 3월 FOMC 열립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19일, 20일 양일간 열리는데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도 있었고 금리 동결은 뭐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번 주에도 아주 소폭 오르면서 1137원대로 올라갔고요. 국제 유가 58달러 WTI 기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 60포인트 정도 하락했다면 이번 주에는 약 40포인트 정도 상승 1.8% 상승했고요. 자, 코스닥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상승했습니다. 한 1.7% 가까이 상승하면서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뭐 1.7에서 1.8% 수준 상승세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자,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내마녀의 날 목요일에 있었는데 뭐 별다른 이슈 없이 지수 상승시키면서 마감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경협주들 계속해서 어려움 겪고 있죠.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로 남북 경협주들 하락 이후에 좀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주다가 이번에 또 협상 중단 가능성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 반면에 반대로 움직이는 방산주 한 차례 올라가서 좀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날 다시 한번 급등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식시장 이끌어가던 남북 경협주들 최근에 계속 죽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반면에 주목받지 못했던 방산주들 최근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뭐 북한이 어떤 협상을 취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개인적인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사일 발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협상이 한두 차례 더 결렬된다면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방산주나 남북 경협주 투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씩 지켜보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식시장 차트 이번 주 뭐 주식시장 상당히 강했는데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선을 하나, 그 다음에 선 두 개를 그어놓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제가 중요한 저항선이 될 것이라는 위치 있었죠. 요 지점을 계속해서 한 3주 정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자, 요 위치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된 자리인데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쭉 하락해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이제 전고점, 네, 요 전고점 위치,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2130선, 네, 그 다음에 여기 61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 주에 정확하게 월요일날 그 위치를 찍더니 반등을 시작해서 자,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 날 강한 반등 보여줬습니다. 자, 뭐 한 1% 정도 올라왔는데 강한 양봉 뽑아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다시 한번 또 2200 넘어서 요 저항선 돌파 시도할 것이고 하락 나온다면 여기 지지 테스트 받을 테니까 당분간은 2130에서 2230 정도, 요 정도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벌려놓고 요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또 악재나 아니면 반면에 호재 나온다면 뭐 뚫고 올라갈 수도 뭐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2230 강한 저항대, 네, 저항대고요. 반면에 2130선 요 자리는 강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시장 지금 요 정확히 요 지점에 한 가운데 정도, 네, 가운데 정도 왔는데 여기서 좀 방향성 지켜보면서 또 돌파 시도할 테고 반면에 지지 테스트 할 테고 네, 이렇게 해서 박스권 생각해 놓고 상단에서 좀 물량 줄였다가 또 하단에서는 또 비중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 취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지지난주 네, 협상 결렬했을 때 상당히 크게 밀려났습니다만 이번 주에 네,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죠. 그래서 요 위치 중요했었는데 자, 여기서 한번 급락을 나왔죠. 자, 지지난주 목요일날 협상 결렬과 함께 급락 나온 이후에 지난주에 오히려 좀 반등해 줬습니다. 뭐 여기 횡보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급락 없이 네, 버텨주는 모습 나왔고요. 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여기 고점을 살짝 네,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진짜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닥 지수는 뭐 하루 흔들렸던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렇게 봤을 때는 살짝 돌파를 해서 뭐 선을 어떻게 긋느냐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선을 740대 후반 정도 요 정도 그어놓고 본다면 이제는 돌파를 했고 요 선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도 약간 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오히려 최근에 변동성 잡고 상당히 잘 버텨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변동성 크게 나오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면 뭐 800선까지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네,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니까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오죠. 최근에 변동성이 살짝 커졌습니다. 자, 1월부터 좀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면 자, 이번에 협상 결렬 소식과 함께 시장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자, 일단 요 선을 지지받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보고 있고요. 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최근 흐름이 양호하니까 코스닥에서 대형주, 뭐 한 중형주 요 정도 좀 똘똘한 종목들 잘 잡아서 투자한다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뭐 악재들 조금씩 들려오고 있죠. 특히 브렉시트 이슈, 요게 지금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북한 이슈도 최근에 만만치는 않은데요. 생각보다 시장을 크게 흔들어대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브렉시트 요게 좀 뇌관이 돼서 증시를 급락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수급이나 시장 방향성은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뭐 일시적인 조정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안 쉬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한 조정 받고 61선 지지받고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한다면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자, 최근에 뭐 뉴스 이것저것 사건들로 인해서 시끌시끌한데 부디 주식시장은 크게 발목 잡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자, 일단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네, 방송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OMC 중요한 이슈고요. 뭐 금리 동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네,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다음 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